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2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조국의 우울한 이야기,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즐거운 추석에도 마음껏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살림살이죠. 허기야 삶이란 게 늘 팍팍합니다만은 올해도 또 아마 유난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명절날 찡그린 얼굴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마음속의 행복 발전기 한번 가동시켜 보십시다. 명절이라도 이날만이라도 즐겁게 지내야죠. 모든 분들에게 즐겁고 기쁜 추석이 되고 보람 있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날이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로 이 하루를 보내야 될 텐데 오늘 또 시작부터가 또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기어이 법무장관 자리를 꿰찬 조국 장관, 근데 그 심리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강철 심장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유난히 남들보다 이 감정이 무딘 사람인지, 그 수많은 비난, 비판, 질타, 조소, 조롱, 이걸 다 견뎌내고 기어이 자신이 목표라던 장관직에 앉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런데요, 조 장관이 취임하기 무섭게 이른바 조국 수사, 여기에 태클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 장관이 임명장을 받던 그 당일에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네요. 근데 자신은 제안한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임식에 참석했던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검의 강남일 차장을 만나서 또 같은 이야기를 했다네요. 역시 걱정이 돼서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법무부는요, 검찰의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걱정이 돼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부담이 되는 거죠, 검찰로서는. 그게요, 특별수사팀이라는 게 확실하게 수사하자 그런 뜻에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수사를 가능하면 무난히 빨리 마무리 짓자, 그런 특별수사팀이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드네요. 그런데 한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배제하자,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만든자, 이게요, 누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누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그렇게 친절하게 검찰에다가 걱정이 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해줍니까?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조 장관은 나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법무차관이 또 검찰국장이 대검에다가 한 말을 조 장관은 몰랐다고요? 그런 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법무부의 기강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조 장관이요, 청문회 때는 자신이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넘어갈 분이 아닌 것 같네요. 11일 조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이것을 축소하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안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수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글쎄, 그걸 믿어도 될지 아닐지 그게 헷갈리네요. 일단 법무부가 이렇게 윤석열 수사팀에 대해서 그거야 선의에 의해서든 아니든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무난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 장관은 상급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을 장악하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 대개편,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윤 총장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윤 총장이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한다 하더라도 손발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2013년 그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때 또 그랬죠. 그때도 수사팀장이었는데 그때 정권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팀에서 배제해버렸죠. 근데 이 정권 측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청와대 핵심 측근들, 또 법무부, 조국 장관 당사자 모두 이제는 이제 임명돼서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안도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네요. SBS가 칸타코리아 여기에다 의뢰해가지고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에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세 이상 전국 1026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서 조 장관 임명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찬성한다가 43.1%, 반대한다가 53%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응답이 거의 10%포인트 더 높았다는 거죠. 또 조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는요. 해소됐다고 보는 응답이 37%였던 데에 비해서 아직 해소 안 됐다 이런 응답이 60.1%였답니다. 상당한 격차를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아직도 이런데. 이른바 사법개혁, 그러니까 특히 검찰개혁, 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조국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 장관이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모양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미 관련 법안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소동을 벌려가면서 국회 법사위에 이게 넘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박상기 장관 때죠. 근데 법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는데 지금 장관이 임명되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입법 후에 후속 조치하겠다. 그것 때문입니까? 그래서 기어이 조 장관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는 겁니까? 무리한 인사는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이지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그 권력이 그 힘이 한없이 가지는 못합니다. 지금이 이제 취임한 지 2년하고 한 4개월쯤 지났죠. 지금이 한창 대통령의 이 권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든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을 그런 시점이죠. 반대로 대통령의 자기 제어력, 이것은 가장 약화된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워낙 권력이 강하고 또 대통령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아주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임기가 한 절반쯤 넘어가고 또 내년 총선이 지나면 이런 대통령의 통치권, 거기서 오는 힘, 이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다 보냈냐?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거기에 보내는 거죠. 국민들 관심사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의 시간은요, 아주 이게 냉정하고 또 어김없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나한테 권력이 있을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 뻔한 이치를 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또 기어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해가지고 자기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죠. 훗날에 이게 어떤 후유증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양산인가 부산인가 거기다가 문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을 짓겠다. 그래서 예산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예산안을. 올해 32억, 전체 사업비는 172억인가 된답니다. 세종시에 가면 통합 그 기록관이 있는데 문 대통령만은 특별히 단독 기록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청와대 측의 해명이 참 걸작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은 그걸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누가 이렇게 했냐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화를 낸 이유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게 작년 5월에 진영 행안부 장관 여기에 보고가 됐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걸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을 해가지고 근데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국회 제출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대통령 놀래게 해주려고 아주 기쁘게 놀래게 해주려고 숨겨왔던 그런 일입니까? 아이들 장난처럼 국가 예산을 쓰면서? 아니죠.
그 대통령도 이 당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같이 화를 냈는지 정말로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권력 행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배워야죠. 권력은 칼 자루에도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칼을 잘못 쥐면, 칼을 잘못 휘두르면 나부터 다친다 이걸 생각해야죠. 겸손 또 겸손,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